장 건강 악화는 젊은 세대에서 매우 흔한 문제이며 단순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정신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 최근 연구와 현장 진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신 원문을 절대 축약이나 생략 없이 내용과 흐름, 에피소드, 반복 설명을 모두 유지하면서 오탈자 및 문법 오류만 교정한 전체 텍스트입니다. 장 건강, 왜 아직 젊은데도 더부룩하고 불편할까요? 회식 후 속쓰림, 거품류,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이스 커피, 구운 고기, 늦은 야식. 혹시 이런 일상이 내장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장 건강을 되돌리는 핵심 4가지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분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장 건강이 뭔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2잔은 기본, 점심에는 단백질 듬뿍 구운 고기, 저녁엔 회식과 야식까지. 어느 날부터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불규칙해지더군요. 병원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젊은 세대의 장 건강 악화는 식습관, 생활 방식, 정신적 환경 3가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 3가지가 다 최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필수지만 성인 기준 체중 1kg에 0.8g이면 충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60kg면 하루 48g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운동한다고 닭가슴살 200g씩 한 번에 먹고 프로틴 쉐이크까지 더하며 하루에 100g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폭탄 섭취는 오히려 장 기능에 부담만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초과된 단백질 40g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까지 저장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기 많이 먹은 날 소변이 유독 거품이 많고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기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삼겹살집 가면 기본이 3인분, 거기다 된장찌개, 냉면까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게 문제죠. 밥이나 국수는 위에서 2시간이면 소화되는데 고기는 3-4시간 걸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고기 먹으니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든든한 거였어요. 자기 직전에 고기 먹고 12시에 침대에 누워 코 골며 자는 동안 장은 새벽 2-3시까지 야근합니다. 장도 잠을 자야 하는데 말이죠. 장이 밤새 일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음 날 속이 불편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운 고기에 탄 부분도 심각한 문제예요. 검게 탄 부위엔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기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위, 장 점막에는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건강한 사람도 매일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력이 정상이면 면역세포가 100% 제거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먹은 검은 고기가 10년, 20년 뒤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고소하다고 탄 부분을 그대로 먹지 마세요. 장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야식 습관도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들면 장은 쉬지 못하고 밤새 일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음 날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에도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 작동하는데 찬 음료는 체온을 떨어뜨려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20-30대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미국보다 3-4배 높은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해법은 분량을 줄이기보다 언제,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총량, 조리법, 그리고 취침 전 식사 마감 타이밍만 바꿔도 속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평소 작은 변화가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즉시 적용할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분할 섭취입니다. 체중의 0.8을 곱한 만큼을 하루 3끼로 나눠 드세요. 60kg라면 48g, 한 끼에는 약 16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닭가슴살 100g의 단백질이 23g가량 들어있으니 한 끼에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나눠서 드는 것이 장 부담을 줄입니다. 회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3인분을 한 번에 먹지 말고 1인분씩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 드세요. 두 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11시에 잔다면 8시까지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다음날 아침 속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배고플 수 있지만 1주 정도만 실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장도 충분히 자야 아침이 편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물은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여름에 수박 먹고 국물 요리 먹고 거기다 의무적으로 2리터를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물을 과도하게 마셔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이 희석되면서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따르세요. 소변 색깔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 진한 노란색이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 한 컵 마시면 금방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요. 운동하거나 더운 날엔 물뿐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과 식품 선택입니다. 구운 요리는 주 2-3회로 제한하고 탄 부위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 특히 채소와 섬유질을 곁들여 드세요. 장내 미생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 건강은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좌우합니다.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7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조금만 많으면 중간균이 유익균 편으로 가서 장이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장 건강이 나빠지죠. 변비나 설사가 심하거나 방귀와 대변 냄새가 지독하다면 장내 유해균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이 장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판 유산균 먹으시죠? 안타깝게도 대부분 위산에 죽어서 장까지 못 갑니다. 오히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훨씬 강력해요.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살아남는 균들입니다. 커피 얘기도 해야겠네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2-3잔은 기본이죠?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감자튀김, 시리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1-2잔은 괜찮지만 4-5잔씩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면 장 점막이 자극받아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커피를 10-20배 희석해서 차처럼 마시는 겁니다. 연하게 마실수록 오히려 향에 민감해져서 더 즐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진한 커피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연한 커피의 은은한 향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도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지금 휴대폰 메모장에 저녁 식사 마감 시간을 적어보세요. 8시인지 7시인지 그걸 적는 행동이 작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실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습관은 야식 끊기였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라면이나 치킨이 생각나서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치질 후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3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배고픈 느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한 것이죠. 소금 얘기도 중요합니다.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말에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우리 몸의 체액은 0.9%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해야 해요. 물 많이 마시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저염식까지 하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밤에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소금 섭취가 필요한데 간장차를 추천합니다. 물 한 컵에 간장을 입맛에 맞게 타서 마시면 소금과 유익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의외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고 개운합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에너지 수준도 올라 오후에 졸리지 않게 되죠.
무엇보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장 건강 관리는 나이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20-30대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40대 이후 곤란을 겪게 됩니다. 실제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서도 젊은 층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만성 소화불량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원인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그리고 꼭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일엔 80%만, 주말엔 좀 느슨해도 됩니다. 일상의 루틴을 바꾸는 게 핵심이고 장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느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천하다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먹어야 하나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늘 장 편안함을 유지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요. 장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질적인 팁은 장 건강 일기입니다. 식사 시간과 종류, 다음날 컨디션을 2주간 기록하면 나만의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은 다음날 속이 불편하다. 커피 3잔 이상 마시면 배가 아프다. 저녁 9시 이후 먹으면 아침에 더부룩하다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장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정기 건강검진 때 혈액 검사에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추가로 체크해 보세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내 몸의 전해질 균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물과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장 건강은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4가지만 기억하세요. 단백질 분할 섭취, 취침 3시간 전 식사 마감, 소변색으로 수분 체크, 탄부위 제거하기.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다방입니다. 오늘 장 건강관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장 건강 비법이나 실패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특히 이건 정말 효과 있었다 싶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스트레스와 장 건강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4가지 하나씩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응원합니다.